맨날 코는 비비고 맨날 훌쩍훌쩍 하면서 본인 안 불편해요. 왜냐면 계속 그랬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침을 하고 천식이 생겨. 천식을 방치하면 폐기능이 떨어지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섹스거리는 사람 없잖아요. 할머니들 중에서 옛날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때부터는 그렇게 써도 안 좋아지거든요. 스프레이를 병원에서 많이 주죠. 오트리빈 그런 거 많이 쓰시죠. 쓰면 안 됩니다. 이건 약물성 비염이라고 해서 가라앉지 않아요. 특히나 가장 효과가 좋은 건 식염수로 세척을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단순히 코로 숨을 못 쉰다 라고 느끼는 것보다 그런 분도 있죠. 코만 막혀요. 콧물이 많이 난다든지 가려서 비빈다든지 잘 때는 더 심해질 거예요. 누우면 코가 더 붓기 때문에 구강호흡이 자꾸 생기고 이것 때문에 잠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일단 코가 막히면 집중력 같은 거 떨어질 거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개 숙이고 공부하는 데서도 코에 굉장히 안 좋을 거라서 코가 막히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일상생활에 불편감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구강호흡이 많아지면 턱이 발달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작아져서 치아에 대한 교합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고 성인이 되고 나서는 코가 막혀서 불편한 것도 있지만 콧물이 흘러서 불편한 분들이 나이 분들은 더 많긴 하거든요. 약간의 비염의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염물 같은 거 수술할 때 코 안에 콧살을 수축시키는 약을 써서 양쪽으로 숨을 쉬게 해주면 환자분들이 되게 새로운 세상을 만난 것처럼 편해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되게 불편해 보이는데 본인은 안 불편해요. 막 코 안에 점막이 부어갖고 콧물도 많고 안 불편해서 여러분 안 불편해요. 왜냐하면 계속 그랬으니까. 아무튼 사람에 따라서 주관적인 느낌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세척을 그러면 하는 게 좋냐?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특히나 가장 효과가 좋은 건 식염수로 세척을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매일 하거든요. 저도 축농증을 되게 많이 알아서 생기면 되게 괴롭거든요. 목에 가래 끼고 코 막히고 기침 나고 되게 불편한데 세척하는 거는 여러 가지 제품이 있어요. 상관없이 사용하시면 되는데 오히려 제품보다 쓰는 방법이 더 중요하긴 합니다. 이렇게 통이 있고요. 가루약을 잘 열어서 탑니다. 수돗물을 잘 켜서 뜨겁지 않을 정도. 손으로 댔을 때 그냥 미지근한 느낌 있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쭉 세웁니다. 여기까지 채워서 뚜껑을 닫겠죠. 잘 흔듭니다. 이런 자세로 편안하게 입을 살짝 벌리고 쭉 누르면 반대편으로 나와요. 처음 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지금 환자분들 보면 3살 정도도 하거든요. 처음 할 때는 그냥 살짝 앞에 코딱지만 헹구는 느낌으로 밀착을 강하게 안 시키고 살짝만 넣었다가 살짝만 넣다가 그런 식으로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나는 세척은 못해요. 코딱지만 헹구는 느낌으로 하면 전혀 불편한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익숙해지면 반대로도 뺄 수 있고 양쪽을 다 할 필요가 없어요. 가끔 가다 보면 막힌 쪽으로는 들어가는데 이렇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여튼지 간에 한쪽만 하고 양쪽을 다 할 필요는 없다. 잘 되는 쪽으로만 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한 다음에 코를 세게 푸시면 안 됩니다. 손 대고 풀면 귀로 이제 올라가면서 귀가 아프거나 안 들어가는데 억지로 넣으면 귀가 아픈 경우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세척하는 거는 모든 비염 환자한테 권장하는 편이고 실제로 효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세척을 자주 하는 게 코 컨디션을 떨어뜨린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코 세척을 한다고 하는 분들은 생각해보면 아예 코가 안 불편한 사람이 세척을 하진 않죠. 코가 불편한 사람들이 세척을 고려하기 때문에 세척을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건 세게 한다든지 안 들어가는데 하고 나서 세게 푼다든지 그런 것만 안 하면 세척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코앞에 딱지가 자꾸 껴서 가운데 벽에 막 상처가 난 분들 난 코딱지가 맨날 거기 껴요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숨 쉬는 길이다 보니까 숨 쉬려고 하면 걸리적거려. 그럼 또 떼는 거죠. 떼면 딱지가 떨어지면서 고기가 상처가 나겠죠. 그러면 또 딱지가 생길 거잖아요. 난 불편하니까 또 떼요. 그럼 범위가 점점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억지로 제거 안 하고 세척만 하고 최대한 풀지 말고 상처가 아물 시간을 주면 그 범위가 줄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떼내는 건 피부가 얇기 때문에 딱지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상처를 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갈 시간을 좀 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축농증 환자가 제일 좋아요. 비염하고 축농증하고 차이가 뭐냐? 비염은 콧물 나고 코 막히는 걸 비염이라고 얘기를 했죠. 문제는 코가 막히면 축농증은 요런데 이제 부비동이라고 하거든요. 코 안에 환기가 안 되면 생깁니다. 실제로 저희가 코피 나는 분들 있잖아요. 코를 딱 막으면 안에 솜으로 막 막죠. 막으면 생겨요. 환기가 안 되는 분들은 세척을 하면 물리적으로 헹궈내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축농증이 있는 분들은 코 세척을 하는 게 좋고 코에 자꾸 딱지가 껴. 그러면 딱지 끼는 거를 샤워 끝나고 세척하면 엄청 좋아요. 샤워 끝나면 이미 이 안에 있는 딱지들이 수증기를 머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떨어지거든요. 하고 나서도 하라고 하면 꼭 세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빡빡해서 그거 떼낸다고 한 번 하고 안 되면 2번 하는 게 낫지 너무 세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비염에도 되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비염이 있어서 여러 가지 치료를 하는데 심하기 전에 미리 뭔가를 관리해야 돼요. 나 막혀서 불편해. 병원에서 스프레이를 줬는데 써봤더니 쓰니까 더 불편해. 이미 늦게 써서 그래요. 불편해지기 전에 계속 우리가 붓는 거 이런 거 없애고 붓기를 줄이는 거는 코세척하면 붓기가 줍니다. 스프레이를 병원에서 많이 주죠. 근데 스프레이를 줬더니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이거 쓰면 몸에 안 좋다는데 이거 쓰지 말라 그랬어. 주변에서 막 쓰지 말라 그래요. 안 그래요? 옛날에 발명된 스프레이는 전신 흡수율이 막 16% 그랬거든요. 뿌리면 전신에 흡수가 되는 거죠. 얘가 스테로이드란 말이에요. 그러면 스테로이드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럼 쓰면 안 될 것 같아. 어차피 코 많이 막히면 저희가 먹는 약으로 처방해 드리거든요. 근데 1년 내내 써봤자 6달 먹은 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스프레이를 써서 관리를 잘하면 먹는 스테로이드를 줄이고 전신에는 0.1%밖에 안 가요.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는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럼 약국에서 사는 것도 있어요. 오트리빈 그런 거 많이 쓰시죠? 쓰면 안 됩니다. 지금도 쓰시는 분이 있어요. 옛날보다 많이 줄었는데 얘는 짧게 쓰는 약이에요. 이틀이나 3일 정도만 딱 쓰고 공간을 만들고 나서는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그 스프레이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 이거를 1년 내내 쓰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약물성 비염이라고 해서 가라앉지 않아요. 얘는 결국에 수술로 가야 되기 때문에 코 안에 공간 만들어주는 그런 스프레이는 짧게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프레이 종류가 있죠. 병원에서 주로 처방하는 녹색 뚜껑이나 아니면 하늘 색깔 뚜껑 몇 개가 있어요. 그런 건 장기간 써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스프레이를 써서 상처가 생기면 간혹가다 코에 피가 나는 때는 잠깐 중단하는 게 낫거든요. 직접적으로 분사하다 보니까 분사량이 적은 걸로 넘어가도 되고 근데 코를 이제 풀어서 자꾸 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처가 나면 사용을 중단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 스프레이가 너무 늦게 쓰면 안 돼요. 불편해 이때 쓰면 이미 늦었어요. 스프레이는 컨트롤 안 돼요. 그 전에 약간 부었네 그때 뿌리기 시작하고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해요. 내가 써봤는데 효과 없어. 걔는 늦어요. 아침에 뿌리면 점심에 좋아져요. 그리고 늦게 쓰면 효과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심하게 전에 뿌려놓으면 아침에 뿌리면 점심에 코 안에가 편해진 걸 느낄 수 있어서 항상 그거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비염은 원인에 따라서 사실은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뉜다 그랬는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진먼지 진드기. 되게 유명하죠. 진 먼지 진드기. 그럼 얘는 먼지냐 진드기냐? 진드기예요. 그래서 찾아보면 막 벌레처럼 생겼는데 이불에 되게 많이 살거든요. 근데 걔네가 원인인 경우엔 저희가 설화 면역 치료라 그래서 혀 아래 녹여서 몸의 상태를 바꾸는 거죠. 알레르기가 들어와도 반응하지 않도록. 그거에 대한 치료 성분이랑 80% 정도 되기 때문에 집에서 설화 면역 치료를 시작을 해도 되고 근데 그건 대부분 다 젊은 층이에요. 나는 콧물이 많이 나. 근데 나이가 좀 많아. 그러면 알레르기는 대부분 아니에요. 왜냐면 나이가 들수록 알러지 반응은 감소하거든요. 남아있는 경우도 있지만 원인을 찾아봤는데 원인이 특별하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난 콧물이 많이 나 라고 하는 건 관리로 가는 거고 코가 막혀 근데 알레르기는 없어 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수술할 수 있어요. 수술해서 콧살을 좀 줄이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단순히 막히는 거에 따라서 모든 사람을 다 비염 수술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관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히는 게 불편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수술을 고려하는 게 맞고 알레르기가 있다면 수술하는 거는 권장하지 않아요. 저는요. 코 안에 공간이 많아지면 수술하고 나서 콧물 많아졌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수술하기 전에 콧물 안 많았는데 많았죠. 부어서 흐르지는 못했죠. 이 모든 걸 논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코 안의 상태를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된다. 내가 알러지 비염인지 어떤 비염인지 그런 것들은 가까운 병원 가시면 상담을 잘 해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본인이 모르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보통 젊은 들이 많은데 맨날 코는 비비고 맨날 훌쩍훌쩍 하면서 본인은 불편하지 않다고 그냥 두는 친구들이 있죠. 문제는 자꾸 비비다 보면 허는 거죠. 여기에 줄가 있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자꾸 비비다 보니까 주름살이 여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간지러워서 불편하구나. 본인은 불편하지 않으면 사실은 꼭 뭘 치료해야 되냐 생각하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붓다 보니까 축농증이 생겨. 그것 때문에 내가 침을 하고 천식이 생겨. 그런 분들은 이거는 치료 대상으로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비염하고 천식 얘네들은 친구들이거든요. 코가 붓는 게 비염이고요. 기관지가 붓는 게 천식이죠. 그러면 나는 천식이 있나? 그래 보니까 나는 밤에 기침을 유독 많이 하네. 콧물도 약간 있고 밤에 기침이 심해. 천식 기침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엔 알레르기를 걷어내면 천식도 좀 좋아지는. 천식이 있으면 문제가 천식을 방치하면 폐기능이 떨어지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쌕쌕거리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할머니들 중에서 옛날에 길 갈 때 이렇게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분들은 일단은 이게 뭔가 천식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기도 개형이라 그래요. 기관지가 말랑말랑해야 되는데 딱딱해서 좁아진 상태로 굳으면 그때부터는 흙길 써도 안 좋아지거든요. 비염이 있는데 기침을 밤에 했는데 내가 항상 하는 게 아니라 감기 걸린 밤에 기침했어. 이거 천식이라던데? 그러면 천식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됩니다. 검사하면 나오거든요. 그런 다른 질병하고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나 이거 불편해요. 그럼 검사를 합니다. 알레르기 검사를 먼저 해보는 게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코를 붓게 만드는 많은 원인 중에서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알레르기가 있으면 얘를 좀 치료하거나 걷어내면 비염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대표적인 게 알레르기 비염이 있고요. 알레르기 비염은 뭐 진먼지 진드기 같은 애들이 있고 날아다니는 화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에 따라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지는데 사실은 원인을 걷어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죠. 나는 봄, 가을에 알레르기가 심해지는데 화분 날아다니는 걸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분들도 저희가 면역 치료 같은 것도 할 수 있거든요. 비알레르기성 비염도 있어요. 그래서 알레르기랑 상관이 없는 비염이죠. 이런 것들은 결국 유지 관리가 중요하고 필요에 따라 뭐 수술을 할 수도 있고 노인분들은 절대적으로 많은 게 혈관성 비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혈관이 이제 발달하면서 아니면 콧살이 위축되면서 콧물을 그냥 줄줄 흘리는 그분들이 제일 많아요. 그냥 나는 밖에 나가면 콧물 나, 밥 먹으면 콧물 나, 약 먹어도 안 나. 그런 분들은 치료 방법이 완전 달라요. 그냥 스프레이로 관리하는 거라서 그렇게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먼지 진드기가 실제로 비염을 엄청나게 유발시키기 때문에 제가 진먼지 진드기 양성 나오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일단 얘네들은 피부 각질이 떨어져 있는 천 종류에 되게 많이 삽니다. 그러면 그 각질이 떨어져 있는 천들을 최대한 자주 세탁을 해야 돼요. 이불하고 옷은 어쩔 수 없잖아요. 플라스틱 옷을 입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는 세척 주기를 침대 침구류도 1, 2주 간격으로 되게 자주 빠는 거죠. 그러니까 빨 수 있는 이불을 써야 돼요. 빨지 못하는 이불을 쓰면 아무런 효과가 없겠죠. 근데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진드기 방지에 처리됐습니다 라고 돼 있는 것들. 실제로 걔네가 효과가 있으려면 꽤 비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거에다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 옷을 그러니까 자주 빨아주고 매트리스는 햇빛이 드는 데 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잠자고 나면 걷어서 햇빛이 자연스럽게 들 수 있게 그렇게 해주면 줄겠죠. 그리고 당연히 세탁도 많이 해주고 옷도 자주 빨아주고. 이게 진드기 관련돼서는 심한 분들은 제가 외국에 있는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눈이 부어서 입술도 이렇게 부었다고. 뭐 하다가 카페트 청소하다가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드기가 너무 많은 양이 들어오면 실제로 숨 차서 실려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드기 관련돼서는 집을 정돈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진드기 알레르기가 있으면 건조하게, 너무 습하지 않게. 없는데 자꾸 구강업 때문에 불편해. 그럼 가습기 써도 되고. 저는 세척하는 걸 잘 보이는 대로 뒀으면 좋겠어요. 항상 루틴으로 만드는 거죠. 샤워하고 세척하고 코에 뿌리는 약도 눈에 잘 보여야 이게 손이 가지. 약간 부었는데 그럼 여기 있어요. 그럼 뿌리고. 심하기 전에 뿌려서 관리하면 약 먹는 걸 줄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나는 만약에 비염 때문에 항상 불편해서 나는 뭐 불치병처럼 막 진짜 불편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버스 타고 가는데 두 정거장 가는데 재채기를 40번 하더라고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진작 약을 먹었어야 돼요. 약은 안 좋은 거야. 안 먹을래. 이런 개념보단 고혈압을 조절하는 것처럼 심해지기 전에 컨트롤하면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 사람에 따라서는 약을 쓰고 심한 어떤 분들은 설화 면역 치료를 하고 그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게 가장 맞지 않나. 난 양약은 안 먹을 거야. 한약은 뭐 다른가요? 오히려 정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약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해보고 그래도 불편하면 고혈압 약처럼 조절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